네, 오늘커의 당잠사입니다. 오늘은 한마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역사는 되풀이되지 않지만 일정한 운율을 가지고 있다. 미국의 문학의 아버지 마크 트웨인이 한 이야기입니다. 역사가 남긴 흔적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투자의 원칙에도 참고할 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과거의 기록을 보면서 운율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미래도 과거처럼 아주 똑같이 그대로 될 거다라고 예측하기보다는 과거에는 어떠한 경로로 진행이 됐는지, 과거와 지금과 다른 점은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시장을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참고할 만한 자료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기준금리와 주식시장의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다는 부분 꾸준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나라 한국은행에서는 50bp 금리 인상을 결정했고 이번 달 말에 있을 미국의 FOMC 회의에서는 적어도 75bp 금리 인상이 단행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과 미국의 금리가 역전이 되는 것이죠. 돈의 흐름은 금리가 높은 쪽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그냥 통상적인 생각대로라면 자본 유출에 대한 우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 어떻게 될까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 자료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미국의 금리가 우리나라보다 높았을 때가 과거에 한 3번 정도 되는데요. 사례 2번, 두 번째 정도는 우리나라 증시와 미 증시가 금리 역전에 같이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사례와 세 번째 사례는 미국보다 우리나라 시장이 훨씬 더 깊은 조정을 보였습니다. 금리 역전 직전까지 증시가 상당히 큰 상승세를 시현했다라는 두 가지 공통점이 눈에 띕니다. 현재는 어떨까요? 현재는 이제 금리 역전 아직 시작이 안 됐는데 이미 시장은 많이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미 증시보다 우리 시장의 약세가 더 가파른 모습이었습니다. 자,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 그러면 어디에 좀 해당이 될까요? 두 번째 사례 보실까요? 두 번째 사례 같은 경우에는 한미 금리 역전이 있었는데 미 증시, 우리나라 증시 모두 상승세를 시현했습니다. 특히 이때는 미국보다 우리나라 시장이 더 큰 상승세를 시현했습니다. 결국 당시의 경제 상황과 환율이 금리보다 더 중요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에 대해서도 사실은 조금 더 들어가 보셔야 되는데 금리는 크게 명목금리와 실질금리로 나눠지죠. 지금 헤드라인에서 계속 언급되고 있는 게 명목금리인데 인플레이션을 반영한 실질금리는 사실 역전에 대한 그 우려감을 키울 만한 수치는 아니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시간이 되면 이 부분은 다음에 따로 떼서 이야기를 나눠볼 거고요. 시간상 다음 자료 보겠습니다. 미증시 마감 상황 보시죠. 주말 사이에 3대 지수 손잡고 함께 큰 폭의 상승세를 시현하는 모습이 간만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S&P 500 지수와 다우 지수는 5거래일 연속 하락에 마침표를 찍고 6거래일 만에 상승에 성공하는 모습이었고요. 탄력도 측면에서 꽤 강했죠. 모두 한 2% 안팎의 지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다우 지수 같은 경우에는 헬스케어 섹터의 호실적으로 인해서 가장 큰 상승률을 시현했습니다. 시장 반등에 대한 3가지 포인트 포착됐습니다. 첫 번째, 적당히 그럭저럭 잘 나온 경제지표, 두 번째 긴축 강도 후퇴, 세 번째 금융주와 헬스케어의 호실적이었습니다. 하나하나 보시죠. 지난주 당잠사에서도 이 지표가 사실은 CPI보다 조금 더 중요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행히 시장이 원하던 수치대로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그 GDP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게 소비죠. 소매죠. 그래서 소매 판매가 나왔는데요. 예상보다 잘 나왔습니다. 물론 인플레이션을 반영하면 이것처럼 잘 나온 거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적당히 시장이 원하는 수준 정도로 해석이 됐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는 줄여들고 적당한 수요를 감소했다. 이런 부분으로 평가가 됐습니다. 다음 보시죠. 이 점이 더 중요했는데요. 미시간대에서 발표하는 7월의 소비자 설문자 잠정치 발표 수치입니다. 특히 소비자 심리지수, 태도지수라고 하죠. 이게 좀 크게 영향을 미쳤는데요. 예상보다
잘 나왔습니다. 그 전달에는 거의 역대 최저치까지 좀 떨어졌다가 이제 회복한 수준을 보였다라는 점. 소비의 심리는 괜찮은데 기대 지수는 예상보다 좀 덜 나오면서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그런 정도의 수치가 나왔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부분은 인플레이션 기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는 점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이번에 이 수치가 발표되면서 인플레이션 기대가 뚝 떨어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단기, 장기 모두 떨어졌는데요. 특히 자기 예언적 실현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인플레이션 기대 5년물에서 10년물이죠. 이것이 이렇게 떨어지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을 줄여가는 쪽으로 시장은 해석했습니다. 연준이 아주 공격적으로 긴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로 이어졌습니다. 다음 보시죠. 자, 이것들이 그것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데이터가 공격적 금리 인상 후퇴 가능성을 반영했는데요. 달러 인덱스, 달러의 가치는 살짝 밀렸고 국채 금리는 모두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경기는 여전히 잘 버텨줄 거야라는 논리 속에서 원자재 시장은 모두 소폭이지만 상승세를 시현했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 후퇴 가능성에 힘을 실어줄 인사들의 말이 더해졌습니다. 블랙아웃 기간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다음 보시죠. 미국은 이제 FOMC 26일, 27일 앞두고 지금부터는 블랙아웃 기간에 돌입을 합니다. 연준 위원들은 그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 전까지 여러 인사들이 주말 사이에 이야기를 쏟아내는데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직까지는 웰스파거나 노무라 증권, 소시에테 제너럴에서는 미국 100bp 인상 배제할 수 없다고 관측을 내놓고 있습니다만 매파의 대표적인 인사들이죠. 크리스토퍼 웰러, 블라드 총재, 보스틱 조지 모두 100bp 인상 너무 이르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오히려 75bp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들을 계속 쏟아내는 모습이었습니다. CME 페드워치를 통해서도 그 내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75bp 인상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모아지고 있죠. 많이 이동을 했습니다. 70% 이상 베팅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죠. 자, 두 번째 시장 상승 이유, 실적이었죠. 어닝 시즌에 대한 단상이라고 좀 준비를 해왔는데요. 2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아직 초반이긴 하지만 한국과 미국에서 굉장히 특이한 부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호실적을 발표한 기업들, 잠시 후에 조금 더 금융주의 그 호실적과 그 주가 반응 보시겠습니다만 호실적을 발표하고 주가 상승을 이루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건 사실 당연한 이야기인데 살짝 미스가 났고 살짝 예상보다 실적이 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르기점으로 오르거나 바닥을 잡는 흐름을 보이는 그런 종목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것은 예상했던 부분 안 좋아질 거라는 그 우려감이 시장에 미리 반영됐기 때문일까요? 다만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보면서 시장을 보면 조울증 걸리기 딱 좋은 장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일희일비하기 딱 좋은 장세인데 그래서 조금 더 고민을 해봤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죠. 자, 모두가 다 아는 그래서 이 종목 투자해서 과연 얼만큼 큰 수익을 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종목이죠. 애플 이야기를 좀 준비해봤는데요. 이번에 역대급 하락장에서 애플의 맷집을 우린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고점 대비 나스닥 지수, S&P 500 지수 20-30% 빠질 때 애플은 16% 하락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한국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이 기간 동안 환율 상승으로 환차익이 한 10% 이상 발생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손실은 7% 정도가 됩니다. 지난 데이터도 한번 볼까요? 시장이 오를 때 지수가 이렇게 좋았지만 확실히 주가의 탄력성은 애플이 뛰어났음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빨간 라인이 애플이고요. 이 파란 라인이 지수입니다. 상승장에서는 공격주, 하락장에서는 그야말로 방어주, 수비수, 공격수 다 되는 그런 멀티플레이어입니다. 결국 펀더멘털이 받쳐주기 때문이죠. TSMC의 고객사별 흐름 나와 있는데요. 이번에 TSMC 2분기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기타를 제외하면 가장 큰 고객사는 압도적으로 애플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공격수, 수비수 모두 가능한 종목이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점도 저희 끊임없이 여러 코너를 통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미증시 특징주 이어서 확인을 해보시죠. 반도체, 헬스케어, 호실적
빛났습니다. 반도체주가 요즘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 시장의 부담을 좀 덜어주는 요소이기도 한데요. 대형주뿐만이 아니라 소부장단 모두 강세 흐름을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이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깜짝 실적 발표하면서 헬스케어 섹터도 쭉 끌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쉬운 부분은 태양광, 수소, 에너지 모두 급락을 면치 못했는데요. 조맨친 의원은 언제 이 딴지를 그만둘까요? 계속 이제 BBB 법안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될 것 같다가도 계속 이제 민주당 조맨친 의원의 딴지로 인해서 이게 통과가 잘 안 되고 있는데요. 이 우려감 때문에 그동안 좀 반등을 기대했었던 태양광, 특히 수소단의 낙폭이 컸다라는 점은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요 뉴스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로 날아갔는데 분석에 대해서는 이견이 지금 많습니다. 충돌되는 내용인데 실익 없이 왔다는 평가가 좀 많은 상황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지속해서 더블린 현상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좀 리오프닝 반대되는 이슈가 여행자 면세한도 8년 만에 지금 상향 조정됐다는 소식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한 내용인데 성일 하이텍 저희가 이제 개장 중계하면서 폐배터리 테마 안에서 그래도 볼만한 종목 사실 상장 기업은 너무 작다라는 의견, 이 기업이 그나마 볼만하다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오늘 공모 청약 시작이 된다는 점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이번 주 일정 중에서 이 일정 중요합니다. 기대를 차라리 안 하고 보면 좋겠다는 쌍끌이 형님의 조언은 있습니다만 현재 시장에서는 어떠한 통화 수합 후에 대한 기대감이 좀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온앵커의 당잠사였습니다.